이것이 회원 상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빛생TV 법성입니다.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입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는 것이 정당화된 사회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약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강자만이 존재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듯이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과거 역사의 경우와 형태는 다르나 그 내면에는 아직도 약육강식의 법칙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고독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왜 우리가 이러한 약육강식의 법칙 속에서 살아왔는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이 있는지에 대해 시청자들께 속 시원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원 상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회원 상생이란 무엇인가? 둘째, 왜 지금 회원 상생이 필요한가? 셋째, 회원 상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넷째, 회원 상생이 갖는 우주적 의미와 향후 세계는 입니다. 첫째, 회원 상생이란 무엇인가? 회원 상생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맺힌 것을 풀고 서로 잘 살아보자 라는 뜻입니다. 사회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동학 농민혁명 시기에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에서는 차별과 소외에서 비롯된 일체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 상호관계에서 회원 상생을 추구하였습니다. 그 후 여러 민족 종교에서 교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회원은 원한이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원한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뭉쳐진 마음을 말합니다. 선천시대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원한이 풀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후천시대에는 원한이 풀어지고 쌓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즉, 회원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편 상생은 서로 생한다는 의미이니 상극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에는 동기가 선에서 출발하여도 그 결과가 악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량이 떨어진 이웃의 식구를 도와주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었던 좋은 의도가 선의의 돈을 받은 사람이 그 돈으로 흉기를 마련하고 강도 행위를 했다면 좋은 의도는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강도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허물이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까지 미쳐 카르마를 낳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생은 동기가 선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도 선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회원 상생이란 억울하게 쌓인 원한이 모두 해소되고 타인에게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그 결과도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후천시대의 사회상을 가리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지금 회원 상생이 필요한가? 그럼 왜 하필 이 시기에 회원 상생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천 세상이 마무리되고 후천 세상이 열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천 세상에서 청산해야 하는 과거생의 업인 카르마를 해소하고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선천이 마무리되고
후천의 세상이 열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영혼들이 쌓아온 카르마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해원 상생이란 카르마가 있는 영혼들끼리 만나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세상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용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천세상 동안 영혼들은 이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 많은 카르마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카르마를 풀기 위해 카르마를 지을 때의 반대 상황을 체험해야 했습니다. 나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로 인한 희생자들의 아픔을 체험하면서 카르마를 풀어야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괜히 싫거나 처음 본 사람인데 끌리는 경우, 자신의 이상형이 아닌 찐빵 같은 외모를 가진 사람에게 자신도 모르게 끌리는 경우,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없는 사이인데 괜히 싫은 경우 등이 서로의 카르마를 풀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서 고려의 장수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이복 동생을 미워해서 이복 동생이 도움을 베푼 여진족 소녀와 함께 이복 동생을 사지로 몰아 죽게 하는 카르마를 지었습니다. 다음 생은 주인공, 이복 동생, 여진족 소녀 세 사람이 저승사자로 한 팀을 이루어 1000년 동안 함께 일하며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이 설정되는 것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카르마를 짓고 카르마를 푸는 과정이 내가 가해자가 되고 상대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면서 서로의 영혼의 진화에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선천세상은 내가 지은 카르마는 몇 생의 윤회를 통해 갚아야 했습니다. 선천세상은 한 번의 삶이 길어야 70세에서 80세이므로 카르마를 짓고 카르마를 해소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삶이었습니다. 물론 한 번의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도 제한적이었고요. 반면 후천 세상은 이 생에서 카르마를 짓고 갚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후천 세상은 한 번의 삶이 최소 1000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시간이면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몇 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선천세상처럼 원한을 남길 정도로 깊고 아픈 카르마를 짓지도 않겠지만요. 어쨌든 후천세상은 지상의 선경세계, 용화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니 기대해보죠. 셋째, 해원상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해원상생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해원상생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해원상생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과 기도로 되는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선천이 마무리되고 후천이 시작되는 때가 되었을 때 하늘에 의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해원상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원상생이란 카르마가 있는 영혼들끼리 만나 카르마를 모두 해소하고 서로의 영혼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원상생이란 인연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카르마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한 하늘이 만들어 놓은 환경인 매트릭스와 프로그램 속에서 카르마 해소가 필요한 당사자들이 만나 서로의 원한을 푸는 것입니다. 카르마 에너지 측면에서 해원 상생이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만남을 통해 상처를 주고받으며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의 과정인 것입니다. 부부는 왼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마를 서로 풀어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가 콩깍지가 눈에 끼어 첫눈에 반해 부부의 인연을 맺게 하는 것이 카르마를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인 것입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볼 수 있듯이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직장 내 꼭 한두 명은 미친놈 또는 미친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내가 미친놈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끼리 만남을 통해 카르마를 푸는 과정임을 이해하신다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요? 한편 카르마가 발생할 때는 온전한 가해자도 없으며 온전한 피해자 또한 없습니다. 카르마가 발생할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되면 회원 상생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회원 상생해야 하는 카르마 에너지 값이 크면 클수록 극단적인 갈등이나 극단적인 대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회원 상생을 하는 강도가 커지거나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회원 상생이 갖는 우주적 의미와 향후의 세계는 이제부터는 우주적 관점에서 회원 상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구 행성은 우주에서 아주 특별한 행성입니다.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카르마가 많은 영혼들을 모아놓고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 회원 상생을 하고 있는 감옥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행성에 육화한 카르마가 많은 영혼들은 하늘에서 의식의 축이 무너진 천사이거나 하늘에서 창조주에 대한 반란 사건에 관여한 천사들입니다. 이 영혼들은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까지 육화하여 회원 상생을 해야 합니다. 이들 중 우주 법정에서 영혼의 소멸 판정을 받은 천사들은 육화하여 반드시 카르마가 해소되어야 영혼의 소멸 판정이 집행됩니다. 또한 영혼의 진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산할 시기에 자유의지의 남용으로 폭주하여 많은 카르마를 쌓은 영혼들도 육화하여 회원 상생을 해야 합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 과정에서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된 영혼들부터 육신의 옷을 벗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 행성의 차원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입니다. 대규모 자연재해나 괴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옷을 벗고 떠나는 때와 영혼들의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되는 때는 일치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회원 상생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를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영혼들의 카르마 에너지 값이 제로 포인트가 될 때 영혼들은 지구 행성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회원 상생이 끝나고 나면 영혼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것이며 자신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펼쳐질 세상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후천을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이라 했고 불교에서는 미륵정토, 용화세계가 도래한다고 했으며 민족 종교에서는 지상 선경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신선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묻지 않아도 서로가 통하여 알게 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천은 복마의 세상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막아 끼어 일이 어긋나게 되도록 세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후천은 해마의 세상입니다. 처음부터 막아 풀려 있어 처음은 조금 힘들게 시작하지만 끝에는 원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마치 원한이 모두 풀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세상인 것입니다.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후천을 무병장수의 시대, 생명진리의 시대, 만인 성불의 시대라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지구 행성의 환경뿐만 아니라 인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축이 기울어져 있음으로써 발생된 구조적인 모순이 지축이 정립되면서 해소될 것입니다. 기존의 자기장 문명이 사라지고 새로운 얼음 천공의 설치와 함께 수정을 이용한 고도의 크리스탈 문명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얼음 천공의 설치는 우주 함선에 의해 지표면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간 모래 속의 규사와 수증기로 올라간 물을 이용하여 우주공학 기술을 통해 설치될 것입니다. 지축의 정립과 얼음 천공의 설치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에서 봄과 가을과 같은 온화한 기후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기후 변화의 축도 남극과 북극으로 양극성으로 유지되는 것이 남극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북극의 얼음이 모두 녹아 북반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구 자기장이 세워지고 중력은 완화될 것이며 산소 농도가 짙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평균 1000년 이상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의식선과 감정선이 지금보다 많아지고 활성화되어 높은 의식 활동과 풍부한 감정을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선천의 인간에 관한 에너지 법칙인 7대3, 하늘의 빛 공급 70%, 음식물로 인한 에너지 공급 30%의 법칙이 8대2까지 확장되어 음식물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천과 같이 많이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먹어도 하늘의 빛 공급이 증가되어 인간의 의식 구형 활동에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될 것입니다. 상생이 될 수 있는 충분한 환경과 인간의 의식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선천의 시대가 카르마 해소를 위해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힘든 삶을 살아왔다면 후천의 무병장수의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살맛 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인 성불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하늘과 소통하며 상생의 에너지 속에서 진정한 해원 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후천 환경을 펼치기 위하여 대우주의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구 행성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물질 세계의 자미원이 될 것입니다. 후천 시대에는 자미원이 된 지구 행성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우주를 경영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해원 상생에 대한 궁금증은 많이 해소되셨나요? 강의를 마치기 전에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원 상생은 선천의 원한, 즉 카르마를 풀고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카르마 에너지의 관점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카르마 에너지가 제로가 될 때까지 카르마를 해소하고 각자의 영혼의 길을 가는 것을 해원 상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천이 마무리되고 후천이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선천의 카르마를 정리하고 후천으로 넘어가기 위해 해원 상생이 필요하였습니다.
해원 상생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세팅한 환경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하늘이 정한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구 행성은 선천에 일반 영혼과 천사들이 쌓은 카르마를 풀기 위해 선정되고 세팅된 감옥 행성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은 행성이기도 합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듯이 지구 행성은 지상으로 내려온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후천 대우주를 경영하게 되는 대우주의 중심 행성이 되었습니다. 지구 행성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본령과의 합의를 통해 신인 합일, 인신 합의를 이루는 만인 성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 행성은 대우주에서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